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제기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국제사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기시다 총리님과 저는 오늘 아침 AP4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また、本日の、北朝鮮による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역시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cluding its latest missile launch. This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이어 북한의 핵 문제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 나라 AP4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A very strong and clear message from this meeting, and especially the meeting we had with our partners this morning, the Indo-Pacific partners, Australia, Japa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s that security is not regional, security is global, and just a recent missile launch of North Korea demonstrates that, because that's of course a challenge to the region. It's a threat to the region, but it's also undermining global peace and stability. 독일 외무부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도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무책임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영내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동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안녕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launch is a braze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eedlessly raises tensions and risks destabiliz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It demonstrates that the DPRK continues to prioritiz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l-being of its people. 밀러 대변인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과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으로 며칠간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며 북한 ICBM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 공군의 B-52H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최근 괌에 추가로 전개됐습니다. 미군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 제20 원정폭격대대 소속 B-52 스트래토 포트리스가 지난 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격기 기동부대의 임무는 최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미군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전개를 통해 B-52는 작전과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영내 동맹, 파트너와 함께 통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미국 노스다코타주 공군기지 소속 B-52H 폭격기 넉 대와 운용병력이 괌 앤더슨 기지에 전개됐습니다. 한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도 일본에 전개됐는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52H와 최대 약 60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B-1B가 한반도 인근에 동시에 배치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기반 ICBM인 화성 18형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틱스 박사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북한이 쏜 ICBM이 최고 고도 6,000km를 넘고 역대 최장 시간인 약 74분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북한이 화성 18형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화성 18형의 설계 중량으로는 최대 4,000km 정점 고도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재원으로 6,000km에 도달하려면 탄두 없이 내부를 비운 채 소위 깡통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북한에 실익이 없다고 밝혀 북한이 액체연료 기반의 화성 17형이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핵 미사일 방어 정책을 담당했던 로버트 수퍼 전 부차관보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과거 71분에서 이번에 74분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핵탄두를 확보해야 중요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발사들이 국제민간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카오 대변인실은 12일 북한의 이번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난달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고 상기하며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결정문에는 이카오 이사회가 북한의 발사 규탄 입장과 함께 상호 신뢰와 인정을 바탕으로 국제 민간항공 안전 시스템의 법적, 운영적 틀을 제공하는 시카고 협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이카오 이사회 측이 북한 당국에 지난 5월 30일과 6월 11일 사이에 이뤄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의도를 물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연방 의원들과 한인 청소년들이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oice for freedom! Voice for freedom! 미국 내 민간단체와 한인 청소년들이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통제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억압받고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자유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미주 한인교회연합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는 한인 청소년들이 백악관과 연방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wake up in the morning with only two choices in their lives: being slaves devoted to Kim Jong-un or death. We must communicat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truth. 집회에 참석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역설했습니다. What we say, speaking out for truth, speaking out for freedom, it makes a difference. And I'm here to tell you, the communist regime in North Korea will fall. The people of North Korea will be free. 한국계 의원들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brutality of Kim Jong-un's regime knows no bound, and their ongoing threats of violence are a threat to global peace and stability. We must be united in our efforts to check this rogue nation and prevent further escalations. If we are to se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ust work closely together to align their human rights policies and maintain the goal of achiev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영킴 의원은 특히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지지하고 김씨 정권의 책임을 묻는데 계속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연내 의회 통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희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은 12일 중국 내 구금시설에 장기간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문을 받고 탈북민을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는 상황에 대해 항상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고 밝히고 강제 북송은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실제적 위험을 노출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과 일부 매체는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2,000명으로 추산되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경고했고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지난달 청문회를 열고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등 유엔 지도부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